안녕하십니까?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그대는 진정한 삶의 출발점의 40대입니다. 나카타니는 40대에는 10대처럼 고민하고 10대처럼 웃으라고 합니다. 40대는 사회인으로서 성인식을 치러야 합니다. 40대의 성인식은 사회인으로서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4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는 나카타니의 영혼을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지도 앞날을 걱정하지도 마라. 인생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40대에는 결코 성공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으며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려나 삶의 의욕에 떨어지는 때도 아닙니다. 40대는 진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40대에는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40대의 진정한 삶의 시작을 위하여 해야 할 50가지 포인트. 포인트 1. 40대는 아저씨 세대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인으로 미성년에 불과했지만 사회인이 된 지 20년이 되면 사회인으로 성인식을 하자. 성인식을 치러야만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의 성인식을 올려라. 포인트 2. 40대는 두 번째 10대이다. 40대에 접어들면 자의든 타의든 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원점은 10대에 있다. 40대는 10대처럼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기가 40대이다. 10대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라. 포인트 3.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40대. 10대와 40대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체력이다. 체력은 행동 체력과 면역력이다. 행동 체력은 의식과 정신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나는 아직 괜찮아.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행동 체력을 단련하라. 포인트 4. 면역력은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감기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도 최소한으로 저지하고 빨리 나을 수 있는 몸을 만든다. 그것이 면역력이다.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라. 포인트 5. 경력과 노련미로 승부하라. 4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경력과 노련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 얼마나 아수라장을 잘 헤쳐왔느냐 하는 것이 정신력이다. 정신력이 필요한 분야에 도전하라. 포인트 6. 젊음은 웃음에서 나온다. 웃음에는 그 사람의 삶이나 인생관이 그대로 배어 있다. 웃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습이나 삶에 대한 자세까지 알 수 있다. 웃음도 웃음 자체가 아니라 웃음의 질이 중요하다. 사람은 웃을 때 자신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난다. 10대처럼 밝고 상큼하게
웃어라. 포인트 7. 웃을 때는 계산하지 마라. 상쾌한 웃음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웃는 웃음이다. 이 웃음은 행복한 웃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한 웃음이 반복된다. 40대 후반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멋진 사람이다. 추억을 떠올리며 웃어라. 포인트 8. 눈앞의 일에 연연하지 마라. 위기에 처했을 때는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때는 눈앞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유가 깃들어 있는 멋진 미소인 것이다. 그때는 나도 젊었지.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웃는 것은 진정한 어른의 웃음을 보고 웃는 것이다. 진정한 어른의 웃음을 웃어라. 포인트 9. 당신의 목소리는 어둡지 않은가? 40대의 멋진 중년이 되느냐, 꼴불견 아저씨가 되느냐는 목소리에 달려 있다. 특히 주변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밝은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겨라. 포인트 10. 사과하지 않으면 노화가 시작된다. 40대에 접어들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할 필요는 없다. 작은 실수에도 사과하는 편이 삶의 윤활유가 되는 것이다. 작은 실수에도 즉시 사과하라. 포인트 11. 멋있는 40대와 꼴불견 40대. 40대 이후의 정중한 인사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무게가 담겨 있다. 부하 직원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은 멋진 40대이다. 40대는 손짓과 눈치새까지 예의와 정중함을 배우면 멋진 50대, 멋진 60대가 된다. 부하 직원에게도 먼저 인사하라. 포인트 12. 멋있게 인사하는 방법. 멋지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따라하면 아름다운 인사를 할 수 있다. 신입사원 때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인사하고 있는가? 멋있게 인사하는 사람을 따라 하라. 포인트 13. 인생은 끝없이 반복 연습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은 모두 반복 연습이다. 운동 같은 육체적인 암기나 두뇌적인 암기 모두 반복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40대라고 해도 장기 기억에 필요한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반복 연습을 통해 성장하라. 포인트 14. 성공 확률 100%의 일은 없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더 편안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식으로 40대에 접어들면 무슨 일에든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일의 도전이 전부 쓸모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멋있는 40대는 반복 연습에 의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일에 도전하라. 포인트 15. 시행착오를 겁내지 마라. 반복 연습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또한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며 실수를 되풀이하는 과정이다. 어제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지 않으면 40대 이후의 인생이 시시하게 변할 수도 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만들어라. 포인트 16. 40대는 사춘기이다. 17세와 48세는 마음이 심하게 날뛰고 흔들리고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춘기와 사춘기로 가장 크게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며 이것으로 괜찮을까? 라고 반성하는 시기이다. 10대처럼 방황하며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인 40대는 마음껏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많이 고민하고 반문하라. 포인트 17. 의식은 항상 10대처럼. 10대 중에 나카타니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하는 10대들이 있다. 그런 경우 나카타니는 그들과 열심히 고민하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나도 성공하고 싶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와 똑같아. 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 자기도 모르게 성공 느낌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끝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된다. 4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식의 긴장감을 갖는 것이다. 성공 느낌에 휩싸이지 마라. 포인트 18. 수첩에 여백을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유시간이 많은 사람이 많다. 40대에 접어들면 얼마나 자유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수첩의 일정표에 여백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일정표의 약속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면 인생을 마감할 때 아뿔싸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자유시간을 많이 만들어라. 포인트 19. 잃는 것이 크면 얻는 것도 크다. 연애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40대는 20대와 30대와 전혀 다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면 온몸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한다. 새로운 것에 온몸을 내던져라. 포인트 20.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라.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만큼 그 사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자신만의 기쁨을 느끼는 일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나 존경, 평가를 구해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라. 포인트 21.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라.
인생의 전환점인 40대. 그때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만 의지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전직을 하라. 포인트 22. 멋진 인생이란 무엇인가? 40대에 접어들면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주변을 가득 메우게 된다. 지금까지 착실히 쌓아온 평판과 재산, 지위와 신뢰를 모두 내동댕이 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멋진 인생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제로가 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달려 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라. 포인트 23.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 세상에는 꼬린 지점이 없는 싸움과 꼬린 지점이 없는 경쟁, 꼬린 지점이 없는 공부와 꼬린 지점이 없는 취미도 있다. 나카타니는 나는 내일부터 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 꼬린 지점이 없는 경쟁을 하라. 포인트 24. 행복은 언제 느끼는가? 40대에는 반드시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 즉 라이프 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40대의 행복과 충족감, 성취감, 만족감과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는 보람은 최고의 순간이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존재한다. 라이프 워크를 가져라. 포인트 25. 모든 취미 생활은 참선이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갖는 것이다. 모든 일과 취미는 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연마하고 한 단계 성장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승패에 신경 쓰이지 않을 뿐이다. 승패보다 미의식에 집착하라. 포인트 26. 인생의 승리자는 즐기는 사람이다. 40대에는 주어진 규칙 안에서 얼마나 규칙을 완벽하게 소화하느냐, 얼마나 점수를 올려서 만족도를 높이느냐, 얼마나 큰 점수 차이로 상대방에게 이기느냐는 것뿐이다. 하지만 호화 여객선에서는 승패도 없고 점수도 없으며 자기 스스로 알아서 즐겨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즐겨라. 포인트 27. 사소한 일에서 기쁨을 느껴라. 40대에는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언제 저 세상으로 가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가? 자신의 정열을 불태워라. 포인트 28. 연봉을 늘리는 기쁨에 빠지지 마라. 40대에는 연봉을 늘리는 기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연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해야 한다. 연봉이 줄어들면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곳에서 한 단계 성장하면서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연봉을 줄이기 위해서 고민하라. 포인트 29. 가끔은 시선을 뒤로 돌려라. 40대에는 다른 가치를 찾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적당한 시기에 실패를 끼워준다. 가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적당한 시기에 일부러 실패하라. 포인트 30. 40대 이후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 40대에 접어들면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이 그만두면 그 자체가 없어질 정도의 일. 그런 일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대역이 없는 일을 하라. 포인트 31. 일을 모두 껴안지 마라. 이 일은 내가 없으면 할 수 없어 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까지 모두 하는 것이다. 40대에 접어들면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을 부하 직원에게 넘겨줘라. 포인트 32. 목표를 바꾸지 마라. 40대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스승을 발견하는 일이다. 40대이기 때문에 일을 가르쳐주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40대에 접어들면 나이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스승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앞장서서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나이에 스승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이 바라보는 목표가 흔들리면 시선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배움에 대한 자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인생의 스승을 발견하라. 포인트 33. 보는 기념관과 즐기는 기념관. 기념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 곳에 있더라도 찾아가는 기념관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기념관이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즐기는 기념관이다. 즐기는 기념관은 뜻밖의 색다른 발견을 할 수 있고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만날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나라. 포인트 34. 일을 선택하지 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의외로 발견이나 새로운 만남이라는 선물을 안겨준다. 40대에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일의 폭을 넓혀야 한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포인트 35. 새로운 재미를 깨닫는 방법.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이나 영화를 어른이 되어 다시 본 적이 있는가? 아하,
이것은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그 시절에는 깨닫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작품을 다시 보라. 포인트 36. 모든 사람은 영웅이다. 영웅은 멋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영웅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좀처럼 그것까지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이 세상에 완전한 악당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악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까지 이해할 수 있다. 영웅의 주변에 있는 조연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영웅적인 모습도 알게 되며 어떤 작품에는 그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영웅인 것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어떤 작품을 즐겨 보았는가? 스스로 영웅이 되라. 포인트 37. 40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방귀궁녀라는 직업이 있다. 공주가 방귀를 뀌었을 때 지금 방귀를 낀 사람은 소녀이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다. 20대, 30대 시절에는 방귀궁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직의 생리는 누군가 방귀를 뀌었을 때 내가 낀 것으로 하고 싶지 라고 말하며 애매모호한 상태를 만든다. 조직이 40대에 요구하는 것은 방귀궁녀가 아니라 방귀궁녀가 낀 방귀까지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 공주 역할이다. 당신은 지금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스스로 책임을 떠맡아라. 포인트 38. 수집은 버리는 것이다. 20대가 경험과 지식, 인맥을 쌓는 시기라고 하면 30대는 그것을 살려서 정열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이다. 반면에 40대는 쓸모없는 것을 버림으로써 몸을 가볍게 만드는 시기이다. 일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아랫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40대. 손에 있는 것을 버리면 다른 사람과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는가?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라. 포인트 39. 10대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은 40대에 이르면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래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좋을지 계산하는 것이다. 40대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따지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40대는 계산할 수는 있지만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을, 매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치밀하게 계산하지 마라. 포인트 40. 40대는 회색 지대이다. 20대, 30대가 육체적인 차원이라면 40대는 정신적인 차원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40대는 유령이 되어야 하는데 유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그것은 투명 인간이 된 양 자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령의 영혼이 우연히 자신의 내부로 옮겨왔다고 여기는 것이다. 40대는 생생한 현실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회색 지대이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유령으로 변해 있는가? 자기 스스로 유령이 되라. 포인트 41. 청소를 하려면 걸레가 필요하다. 더러움을 부정하면 결코 깨끗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세상에는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다. 40대는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걸레가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 40대에는 주위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가? 결벽 주의에서 벗어나라. 포인트 42.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주어라. 40대에 접어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생활에 나갈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오곤 한다.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남의 행복을 위해 일하라. 포인트 43. 누구나 엔젤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라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행복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자원봉사는 반드시 신체 장애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준다는 점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을 응원하라. 포인트 44. 효도를 대의 명분으로 사용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부모님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린다. 효도를 대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 효도를 대의 명분으로 사용하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된다.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와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작은 일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만들고 부모에게 기운을 안겨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당신은 지금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효도를 함으로써 행복해져라. 포인트 45. 능력의 60%만 발휘하라. 40대에는 10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발휘할 필요는 없다. 음악에 비유하면 10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6의 힘으로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시하지 말고 6의 힘으로 연주함으로써 10의 힘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손목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몇 개씩 차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손목시계를 두세 개 차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자신의 힘을 과시할수록 그 사람의 얄팍한 내면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말이다.
능력을 과시하지 마라. 포인트 46. 적의 요새를 망가뜨리지 마라. 40대에는 적의 요새를 그대로 보존해서 자신들의 요새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적의 요새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적의 요새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적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요새를 살리면서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느냐이다. 막무가내 돌격형에서 졸업하라. 포인트 47. 모든 것에는 키워드가 숨어 있다. 40대에는 책을 읽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한 권의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만 얻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겨야 한다.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속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한 줄, 한마디의 키워드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의 키워드에서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려라 참깨 라는 마법의 주문을 만나면 인생의 부자가 된다. 당신은 이 책에서 어떤 키워드를 얻고 있는가? 인생의 키워드를 만나라. 포인트 48. 실패는 최고의 사치이다. 40대의 행복은 성공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40대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일에 도전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 40대에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적인 그릇이 크다는 증거이다. 그 사람은 아직도 10대의 정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실패 확률이 높은 일에 도전하라. 포인트 49. 마음속의 표적을 그려라. 표적을 노리면 절대로 표적에 맞지 않는다. 사격의 명인은 결코 표적을 노리지 않는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표적이다. 명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표적을 자신의 외부에 가지느냐 내부에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궁의 명인은 활 시위를 당길 때 외부에 있는 표적을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노리고 활을 쏜다. 외부에 있는 표적을 노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표적을 이길 수 없다. 20대가 40대를 이길 수 없는 이유이다. 당신은 지금 마음속에 있는 표적을 노리고 있는가? 자신을 향해 활을 쏘아라. 포인트 50. 모든 것은 훈련이다. 훈련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훈련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훈련은 정신 수련만이 아니라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4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영혼을 연마하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더 열심히 연마해야 한다. 이익과 출세를 목표로 삼은 사람과 영혼을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두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영혼을 연마하기 위해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통해 영혼을 연마하고 있는가? 항상 영혼을 의식하라.
그대는 진정한 삶의 출발점에 있는 40대입니다. 그 열정의 40대를 응원합니다. 40대의 시선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와 사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자신을 연마해야 합니다. 나카타니는 40대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영혼의 연마를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40대에 영혼을 연마하느냐, 연마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카타니의 50가지 방법으로 영혼을 연마하여 소중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